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21세기 치과교정과 원장 이계영입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워크플로우 for stabilization 스플린트라는 연재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강의에는 conflict of interest가 있습니다. 디지털 내용이다 보니 사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먼저 이렇게 버추얼 페이션트를 제작해 놓고 제작된 버추얼 페이션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버추얼 아티큘레이터를 제작합니다. 그 버추얼 아티큘레이터를 스플린트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서 화학 운동을 시뮬레이션 시키고 원하는 접촉을 만들도록 CAD를 디자인한 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시킵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 제작을 위한 디지털 워크플로우에서 고려할 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치과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를 평가할 때 골격은 어떤지, 환자의 치아 교합은 어떤지,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보이는지 대강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기 위한 이미지는 치아, 골격, 얼굴의 연조직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3D 이미징 기술은 세 가지 구조 중 하나만 잘 나타냅니다. 본격적으로 치의학에서 3D 이미지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CBCT가 개발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CBCT 이미지는 크로스 섹션 이미지를 사용하여 환자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3차원 볼륨 이미지로 렌더링하여 골격의 3차원적 이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브나 맥실라리 사이너스 등 해부학적 리밋을 고려하여 임플란트를 심거나 악교정 수술을 계획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BCT 이미지는 다이콤이라는 파일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구름과 같은 잡을 수 없는 허상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CBCT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단순히 진단만 할 수 있습니다. CBCT를 보고 임플란트를 몇 미리 깊이로 어떤 방향으로 심어야겠구나 하고 생각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다이콤 포맷이 있으면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STL 파일로 변환시킬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서피스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표면을 하운스필드 유닛 값을 기준으로 지정해서 일종의 껍데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CBCT를 각 티슈별 하운스필드 유닛 값에 따라 컬러 맵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상악치아를 한번 보시죠. 언뜻 보면 상악치아가 명확한 경계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CBCT 영상을 확대해 보면 우리가 치아의 표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개의 불분명한 레이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색을 기준으로 서피스 렌더링 시키는지에 따라 미세하지만 치아의 볼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BCT의 복설 사이즈가 0.2에서 0.3mm이기 때문에 이런 불명확한 경계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철이나 서지컬 가이드 제작 같은 정밀한 작업을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센터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은 모릅니다. 어디일지 모릅니다. 만약 이렇게 안쪽 라인을 기준으로 장치를 만들면 장치가 너무 타이트해질 것이고 바깥쪽 라인을 기준으로 장치를 만들면 반대로 헐렁해지겠죠. 따라서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기공물을 제작할 때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다이콤 파일을 STL로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모델 스캔이나 인트라오럴 스캔을 통해서 별도로 얻은 치아의 STL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치아에 관한 디지털 데이터를 얻는다라고 하면 덴티션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모델 스캔이나 인트라오럴 스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얼굴의 피부 표면은 어떨까요? 결국 우리 환자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연조직이 얹혀진 모습인데요. 페이스 오프 티슈도 CBCT에서 잘 표현될 수 있을까요? CBCT를 통해서도 3D 페이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CBCT 데이터에서 가져온 연조직 이미지는 매우 정확하지 않으며 피부의 실제 색상과 질감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CBCT 스캔은 5초에서 30초까지 다양한데 이 시간 동안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은 표면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또한 스캔 과정 중 움직임의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턱받침대나 이마의 스트랩도 표면을 왜곡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CBCT를 이용하여 안면 연조직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방사선 노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페이스 오브 티슈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스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로 소프트 티슈, 스켈레톤, 덴티션 모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를 잘 나타내주는 CBCT, 치아 스캔, 페이스 스캔 자료가 필요하고 더불어 이 데이터를 정확히 정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합 과정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야 임상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복잡하고 오래 걸리면 아무래도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인테그레이션을 정확하고 쉽게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3D 데이터에 관한 지식과 함께 아날로그에서 기본 지식도 필요합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까요? 어떤 원인으로 오클루절 인터페런스가 발생한다면 보호작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프로텍티브 코 컨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텍티브 코 컨트랙션이 환자의 적응 능력 내에 있다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적응 능력을 벗어난다면 특히 이갈이나 클렌칭 등 파라펑셔널 액티비티가 있다면 저작근 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는 오클루절 인터페런스에 의한 프로텍티브 코 컨트랙션을 없애줘야 하므로 CR 교합 상태에서 하악의 모든 치아가 동시에 균등하게 접촉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프로텍티브 코 컨트랙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스플린트 제작 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CR 바이시 정확히 체득되어야 합니다. 만약 CR 바이시 정확히 체득되지 않았다면 CR 상태에서 하악의 모든 치아가 동시에 균등하게 접촉하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좋은 교합이란 덴티션이나 주위 치주 조직의 롱텀 스테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힘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계에 가해지는 수평력은 페리오돈탈 티슈의 파괴나 프로프리오셉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씹을 때 편식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때 치아와 주위 치주 조직의 수평력이 발생됩니다. 이런 좋지 않은 수평력을 어떤 치아는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치아가 감당해야 할까요? 바이오메카닉적으로 파워포인트인 폐구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또 근육 활성도에서 유리한 견치와 전치에서 수평력을 감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도 이런 교합의 원칙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익센트릭 무브먼트 시 적절한 가이던스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구치부에 과다한 수평력이 가해지는 환자에서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를 통해서 적절한 가이던스가 이루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에서 캐나인 가이던스와 엔테리어 가이던스 역할을 하는 엔테리어 램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엔테리어 램프를 어떤 각도로 만들어야 스테빌라이제이션에 유리할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2012년 최병택 박사님의 논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엔테리어 램프 각도가 다른 3개의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를 장착한 후 관절의 운동을 살펴보았는데 결과를 보면 엔테리어 램프 각도가 엑시스 오비탈 플랜에 대해서 약 55도 정도를 가질 때 하악 운동이 가장 적절했다. 그래서 엑시스 오비탈 플랜에 대해 55도 정도 엔테리어 램프를 갖는 것이 스테빌라이제이션에 가장 유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스플린트라고 오래전부터 소개된 것들이 있습니다. 레진 한 종류로만 만들 수 있어서 출력이 용이하고 또 디지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와 제작 과정이 유사한 점이 많아서 쉽게 접근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는 디지털 스플린트라는 것이 과연 하악의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스테빌라이제이션에 유리하도록 정확한 교합이 설정되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제작된
아티큘레이트해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확히 버추얼 페이션트를 제작해야 합니다. CBCT 데이터, 상악 인트라오럴 스캔 데이터와 스마일시 레스팅 포지션에서의 페이스 스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데이터들의 인테그레이션은 레이 페이스 소프트웨어에서 시행합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페이스 스캐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뎁스 카메라로 제작된 페이스 스캐너를 사용하면 얼굴의 디멘전을 그대로 얻을 수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교합기를 사용할 때 얼굴 연조직에서 하는 것처럼 페이스 스캔 데이터를 실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이 위에서 디지털 페이스 보 트랜스퍼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페이스 보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스캔 데이터 위에 스캔한 데이터를 올려서 위치를 잡아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공통된 부분인 페이스 스캔의 상악 치아 부분을 레퍼런스로 해서 매칭시켜줘야 합니다. 이렇게 상악 전체를 기준으로 페이스 스캔 데이터에 치아 스캔 데이터를 정합시킨 데이터를 매칭하는데 이 방법은 이렇게 페이스 스캔 데이터에서 상악 전체의 노출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페이스 스캔 데이터를 측면에서 확인해 보면 뭐가 문제인지 보입니다. 측면에서 확인해 보면 인테그레이션 시 레퍼런스로 이용하는 페이스 스캔의 상악 치아 부위가 이렇게 심한 왜곡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부분을 인테그레이션의 레퍼런스로 해서는 인트라오럴 스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문을 보더라도 레퍼런스로 사용하려고 한 상악 전치부의 경우 치아 표면의 빛의 반사도가 심해서 정확한 뎁스 값을 계산하지 못해서 영상에서 상당한 왜곡을 보이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스 스캔과 치아 스캔을 정합할 때 이대로는 상악 치아를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피듀셜 마커를 사용해야 합니다. 피듀셜 마커란 어떤 물체의 확대율을 일치시키거나 데이터를 정합시킬 때 레퍼런스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매개체인데요. 이렇게 피듀셜 마커를 매개체로 페이스 스캔 데이터 위에 상악 치아에 스캔 데이터를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듀셜 마커 없이 찍은 페이스 스캔 데이터와 정합시키는 과정으로 페이스 스캔 데이터를 상악 치아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페이스 스캔 데이터의 정합은 거의 대부분 이런 피듀셜 마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버추얼 페이션트 제작이 좀 간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다 보니 논문에서는 나오지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한 피듀셜 마커를 사용해야 할까요? 피듀셜 마커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페이스 스캔 데이터에 왜곡이 있어서입니다. 치아 부분의 왜곡 때문에 레퍼런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 생각을 바꿔서 치아 부분의 왜곡 없이 페이스 스캔을 할 수 없을까요? 인트라오럴 스캐너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얻기에 치아가 정확히 나올까요? 보통 구조광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그럼 이걸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구조광 방식이 라이트 인터페런스 때문에 넓은 부분은 사용할 수 없어서 얼굴 전체를 스캔하려다 보면 여러 번에 나눠서 스캔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스캔 타임이 길어지면 자연스러운 스마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스캔 시간 동안에 환자가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스마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무생물체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는 좋지만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얼굴을 스캔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스캔 시 넓은 부분은 기존 스테레오 비전 방식을 그대로 하고 빛의 반사와 같은 이유로 왜곡이 발생되었던 치아 부분에만 뎁스 정보를 더 정확히 얻기 위해서 구조광 카메라를 추가로 배치하면 페이스 스캔 데이터의 치아 부분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별도의 피듀셜 마커를 사용하지 않고 페이스 스캔 치아 부분을 레퍼런스로 버추얼 페이션트 제작을 위한 데이터의 정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페이스 스캔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빠르고 쉽고 정확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방법으로 버추얼 페이션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보 트랜스퍼 단계인데요. 버추얼 페이션트의 교합기를 위치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자기가 사용하는 교합기의 기준선을 알아서 이 기준선에 맞춰서 버추얼 페이션트를 리오리엔테이션 시키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교합기는 포스테리어 레퍼런스 포인트가 힌지 엑시스인데요. 실제로 힌지 엑시스는 힌지 무브먼트를 시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슨의 연구에 의하면 해부학적으로 콘다일의 메디얼 폴이 힌지 엑시스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BCD MPR 뷰를 통해서 콘다일의 메디얼 폴을 찾은 후 좌우 콘다일의 메디얼 폴을 이은 라인을 교합기의 기준이 되는 트랜스버스 힌지 엑시스로 하여서 교합기를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버추얼 페이션트를 연조직을 기준으로 교합기의 기준선에 맞춰 위치시킨 후 교합기를 정렬시키면 이렇게 버추얼 페이스풀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이제 하악을 마운팅할 차례인데요. 하악 모형을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마운팅된 상악 모형 위에 우선 CR 바이트를 위치시키고 CR 바이트 위에 하악 모형을 위치시킨 후에 마운팅 스톤으로 하악 모형을 고정하여 CR 마운팅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마운팅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상악 마운팅된 디지털 모형에서 CR 바이트를 매칭시키고 매칭된 CR 바이트를 기준으로 하악 모델을 매칭시키면 CR 바이트 상태에서 하악 치열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방금 이야기드린 버추얼 아티큘레이터 마운팅 과정은 2021년 JPD의 A Digital Approach to the Evaluation of Mandibular Position by Using a Virtual Articulator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버추얼 아티큘레이터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레이 스플린트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단계별로 버튼만 누르면 교합 접촉 전과 엔테리어 램프를 포함하는 1차 스플린트 외형을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술자가 원하는 하악을 운동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하악 운동을 바탕으로 엔테리어 램프 각도를 부여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하악 운동을 시뮬레이션 시키면 교합 접촉 양상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합 접촉 양상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교합 접촉점이 될 때까지 포토샵을 하듯이 이 스플린트의 외형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거의 이렇게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보내면 이런 스플린트가 만들어집니다. 추가의 조절이 거의 필요 없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정확한 스테빌라이제이션 스플린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페이션트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버추얼 아티큘레이터를 제작하고 하악 운동을 시뮬레이션 시키고 원하는 접촉을 만들도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디자인을 한 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시켜서 사용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